네, 안녕하십니까. 제76회 심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세 번째 복습 영상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현대사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36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6번,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적절한 것만 유의하면 되겠고요. 일제강점기 역시 시대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조선태형령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금방 1910년대, 즉 무단 통치 시기 또는 헌병 경찰 시기 그렇게 또 딱 구분해주면 되겠고요. 바로 그럼 선지 2번 답을 금방 찾았습니다. 제복을 입고 칼을 찬 채 수업하는 교사. 자, 나머지 선지들도 그게 뭐 이게 답은 고르기 쉬웠지만 또 나머지 선지들 다들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이요. 암태도 소작쟁이. 자, 암태도라고 하는 섬은 전남 신안군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 암태도 소작쟁이 참여하는 농민, 이 소작쟁이는요, 1923년부터 24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바로 앞전 시험에서도 40번의 자료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 3번, 잡지 어린이의 시를 원고자. 잡지 어린이는 1923년부터 가능이 됐고요. 역시 4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올에에서 연극공원인데, 토올에라고 한 단체는 제가, 72회 때 한번 39번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박승이라는 분이 조직을 했고, 조직한 장소가 한국이 아니고 도쿄입니다. 하여튼, 도쿄에서 그 토올에라는 연극단체가 조직이 된 것도 역시 1923년부터고요. 선지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성 고모 여자 직공조합 파업도 역시 1923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2번 빼고는 다 1, 3, 4, 5번이다. 1923년도에 있은 사건으로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구성을 했네요. 다음 37번을 가겠습니다. 37번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입니다. 근데 보니까 교육에 관한 법령이네요. 자, 이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소학교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바로 이거 조선교육령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능검 시험에 조선교육령이 1차, 2차, 3차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 보통학교 수업연한이 6년. 자, 그전에는 4년이었습니다. 4년이었던 거를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6년으로 바로 올린 것이 2차 조선교육령입니다. 2차 조선교육령이 1922년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적은 없었고 좀 거슬러 올라가서 65회 시험 40번 자료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2자가 들어가니까 1922년 그렇게 외우면 편할 것 같은데 하여튼 2차 조선교육령 특징이 이렇게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올린 것이고 시기가 1922년 그러면 이제 그 이유 사실을 찾다 보면은 선지 5번이 일단 답입니다. 바로 조선 밀립대학 기성의 창립을 위한 총회.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이게 역시 똑같네요. 이제 앞전 문제와 똑같이 1923년도에 이렇게 조선 밀립대학 기성의 창립을 총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헷갈릴 만한 선지가 바로 2번이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한동안 시험이 안 나와서 생소했을 것도 같고요. 선지 2번 이 평야 숭의 여학교에서 송죽회가 결성된 때는요 1913년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딱 자료부터가 교육에 대한 자료고 또 이렇게 선지 2번에 학교 얘기가 나오고 또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봤지만 1910년도에는 좀 무단 통치 시기다 보니까 이런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잘 거의 없었던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 송죽회도 1920년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평양 숭의 여학교 송죽회는 191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낄 수 있으면 나머지는 뭐 금방 일제강점기가 아니거나 아니면 바로 직후거나 그래서 금방 답이 아닌 걸로 제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지 1번이요. 해조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은요. 1908년에 연해주에서 창간됐고요. 선지 3번 메가타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아직 대한제국이 살아있을 때 역시 1904년이었습니다. 또 선지 4번 회사 설립을 허가지로 하는 즉 조선 사람이 조선에서 회사 세울 때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회사를 공포가 된 건 바로 한일합방 직후인 191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육령 정리하자면요. 1차 조선교육령은 이게 제가 안 적었습니다. 여기 밑에 있군요. 바로 앞전 시험에는 44번 선지 5번에 1차 조선교육령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1차니까 역시 1차가 들어가는 연도로 해서 1911년 하면 외우기 좋고요. 그래서 1911년 1차 조선교육령 때는 교육연한이 4년이었다가 이렇게 2차 조선교육령 1922년에 가서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올렸다. 네, 이 정도 딱 구분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8번 갑니다. 38번 어느 단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금방 김원봉 얘기 나오고 또 1919년 지린성에서 이렇게 조직했고 또 일제 식민통치기관 파괴와 요인 처단 등 목표 바로 그러면 금방 의열단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의열단이 나오면 늘 나오는 항상 짜게 되는 선지가 있죠. 선지 4번 같이 조선혁명선언을 통해 이념과 활동 방침을 정했다. 이 조선혁명선언은 역사학자 신재호 선생이 쓴 것이죠. 답은 금방 찾았습니다. 네, 나머지 단체들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신흥강습소를 세워 독립군 양성자. 신흥강습소는요 신민회가 서간도 지역 삼원부에 세운 교육기관이었고요. 선지 2번 구미위원부 설치는 역시
임시정부의 미국에서 활동이었죠. 또 선지 3번 단원이 이봉창의 일왕 행렬의 폭탄, 바로 도쿄에서 있었던 이봉창 의사의 의거, 이건 한인 애국단의 활동이었습니다. 또 선지 5번 조선 총독부의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은, 이건 임병찬이 만들었던 독립의금부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39번 밑줄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파가 쭉 나와 있고 일단 금방 설명을 보면 되겠습니다.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주도로 이 운동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역시 캐치프레이즈가 내 살림 내 것으로입니다. 바로 그럼 이거 금방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처음 물산 장려 운동을 시작한 해는 1920년부터죠. 자, 하여튼 이 단체가 이 물산 장려 운동을 할 만한 단체 이름이 선지 3번 같이 자작회, 토산 애용 부인회 등이 활동했다. 이것밖에 뭐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들도 다 거의 뭐 운동자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자, 선지 1번을 보면요. 대한매일신보 후원받은 거는 바로 아직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을 때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었고, 또 선지 2번 순종의 인산일, 즉 순종의 장례일을 기율을 삼아서 추진된 것은 60만세 운동이었고, 선지는 4번 신간회가 진상조사단 파견해서 지원한 것은 광주 학생 항의 운동이었고요. 또 선지 5번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자, 강주룡은 평양에서 계셨던 여성 노동자이신데, 하여튼 강주룡 여사가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해는 1931년이었고요. 바로 앞전 시험에서도 50번의 선지 3번에 강주룡 여사 얘기가 나왔고, 또 그 전에 71호 41번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네요. 그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40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1927년에 결성된 여성단체다. 자, 일단 1927년 하면 딱 떠오르는 단체가 일단 신가는데, 여기 강령을 보면은 공고한 단결과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이익공업, 거의 뭐 신간회하고 비슷하죠. 네, 일단 그러니까 1927년에 신간회고 뭐 거의 강령도 비슷하고 하니까 신간회의 자매 여성운동단체 근회라고 하는 감을 잡고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선지 1번부터 보면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한 건 바로 천도교 쪽에서 발행을 했고, 특히 이 잡지를 발행한 출판사 이름은 개벽사입니다. 또 선지 2번 여성 교육을 위해 이화학당 설립했다. 이건 한참 전에 19세기 얘기죠. 바로 미국 선교사, 여성 선교사였던 스크랜턴이 이화학당 설립했고요. 이게 만약에 근후회라면 선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신간회처럼 역시 근후회도 마찬가지로 좌우를 아우르는 민족 협동전선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4번 보면은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여 여유당 전서 간행자, 이분들은 정인보, 안재홍 이분들인데, 이분들은 뭐 여성운동단체와 아무 관련이 없죠. 하여튼 이 정인보, 안지홍 요분들도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69회 40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선지 5번 최초의 여성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을 발표했다. 이것도 가끔 나오죠. 바로 1898년 그 한양 북촌 쪽에 그 양반집 부녀자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 단체 이름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뭐 1927년부터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는 역시 1927년에 신간의 여성 자매단체로 결성된 근후회가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확실하겠습니다. 그 다음 41번 갑니다. 4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이달의 독립운동가 두 분이 나왔는데, 한 분은 이제 권기옥이라고 하는 분은 좀 나름 유명하죠.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였고, 그리고 그 아마 남편 되시는 분이 이상정이라는 분이 계셨네요.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분이 이상정이라고 하는 분이 이 가에 한국 광복군 창설에 기여했다. 자, 그럼 금방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유의하면 될 것 같아요. 선지 1번. 자,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한인 자치기관인 경학사 조직했다. 경학사는요, 아까 전에도 신흥 강습소 나왔지만 바로 신민회가 서간도에서 조직했던 뭐 교민 자치단체에 비슷한 것인데, 이제 이 경학사가 74회에도 33번 선지 1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라고 한다면은 경학사 이어가지고 부민단, 그렇게 계속 서간도 지역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나머지는 다 임시정부에 대한 거겠죠. 선지 2번 작은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 맞고, 선지 3번 삼균주의를 기초로 하는 건국강령 발표했다. 바로 이 건국강령은 조수왕 선생이 작성을 했고요. 이 발표한 시기는 1941년 11월입니다. 또 선지 4번이요. 육군 주만 참의부를 편성하여 무장투쟁을 펼쳤다. 자, 흔히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이렇게 1940년에 충칭에서 창설한 한국광복군이 주로 나오는데, 이 육군 주만 참의부, 이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육군 주만 참의부를 편성해서 이렇게 만주 지역에서 무장 투쟁을 펼친 시기는요, 좀 한참 앞선 시기입니다. 1924년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임시 사료 편찬회를 두어서 한일 관계 사로지 가능한 것은, 이건 이제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통합해서 출범한 바로 직후입니다. 1919년 9월달에 이 한일 관계 사로집을 간행을 했습니다. 하여튼 기억 나온 김에 이 늘 나오는 독립공책 이런 거 말고 이제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삼균주의 또 육군 주만 참의부 한일 관계 사로집 다시 체크하고 42번 가겠습니다. 42번 다음 일기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입니다. 근데 벌써 중일 전쟁이 일단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또 오른쪽에 역시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황국 시민 서사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중일 전쟁이 1937년이니까 이제 일제가 전쟁을 광분하던 30년대 후반, 40년대 전반 그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유만 찾으면 되니까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뭐 최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 정신 근로령이 공표되었다. 이거 역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죠. 여자 정신 근로령은 1944년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여자 정신 근로령 선지가 뭐 얼마 안 갑니다. 73회 45번에 선지 3번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소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선지 1번 미세 협정, 즉 이제 만주 군벌하고 또 일본 만주 군벌하고 총독부 경부국장 미세하고 이제 서로 협정 맺은 거죠. 즉 독립군 잡아다 주면은 돈 준다 그런 내용으로 그 만주 군벌하고 체결한 협정이 미세 협정이 또 역시 같은 해입니다. 1925년 역시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였다고 했고, 선지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사 편수회, 즉 총독부 측에서 뭐 일종의 식민사학을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조선사 편수회죠. 이것도 역시요 1925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세 협정하고 치안유지법이 25년에 이렇게 체결됐다고 하는 건 종종 나왔는데, 조선사 편수회가 조직된 해는 좀 생소한 것 같으니까 혹시 어려운 시험에 대비해서 조선사 편수회가 조직된 해는 역시 1925년이다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또 선지 5번도 동양 척식 주식회사 하면은 이제 이게 일본이 마치 영국의 동인도 회사 본떠 갖고 만든 것인데,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일제시대 때 이제 토지 수탈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대한제국이 망한 뒤에 설립된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해는 아직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을 때인 190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43번 갑니다. 43번은 일제강점기의 문화생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만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뭐 백화점, 끽가점, 뭐 문화주택 이런 거 나왔는데 금방 일단 일제시대가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선지가 4번에 있네요. 이 새마을운동은 바로 박정희 정부 때 1970년부터 이 새마을운동을 시작을 했죠. 네, 나머지 몸빼, 라디오 방송, 경평 축구대회, 즉 서울하고 평양 간의 축구 교류전이고, 또 선지 5번 모던걸, 뭐 신여성 다 이런 거 충분히 일제시대 문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갑니다. 44번 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제 해방 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가해 수반인 여운형 씨가 5천여 군중 앞에서 해방의 제일성을 힘차게 외쳤다. 어제 15일, 그럼 어제가 15일이니까 바로 45년 8월 16일 광복 다음 날이네요. 엔도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어쩌고 바로 이 얘기가 이제 조선 총독부 측으로부터 여운형이 수반으로 있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일종의 행정권, 치안권 이장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단체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원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원래 44년에 그 조선에서 이제 그 독립에 대비해서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처음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해방 직후에 총독부 측으로부터 치안권, 행정권을 이렇게 이양받으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렇게 새롭게 더 확장 발전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단체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로 이제 이 단체 안에서 그 뭐랄까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간에 좀 주도권을 놓고 많이 다툼이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지 5번 같지요.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이 선포된 후 해산했습니다. 이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게 바로 해방한 지 거의 아직 한 달도 안 돼서 45년 9월 6일에 이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는데, 이제 곧이어서 미군이 그 남한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근데 그 미군이 이제 바로 군정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미군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간의 주도권 다툼도 있고 미군정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금방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인데, 흔히 이제 여운형 하면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건 뭐 잘 나오지만 이렇게 그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해산된 과정은 좀 생소하긴 하니까 기억 나온 김에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45년 9월 6일에 이렇게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후에 해산하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이 신한공사라고 하는 거는요, 46년에
미군정에 설립한 건데 이게 귀속재산이라고 귀속재산 네, 이렇게 귀속재산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온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처리를 위해서 설립한 것이 신한공사고요. 선지 2번, 좌우합작 7원칙을 제시했다. 이건 바로 46년에, 즉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만들어졌던 좌우합작위원회 말하는 것인데, 물론 좌우합작위원회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운형이 관여한 것은 맞죠. 또 선지 3번이요. 한인국방경위대 창설. 자, 이름만 들어보면 마치 40년대 말이나 50년대 때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한인국방경위대 창설한 때는 42년이고, 즉 아직 일제강점기 막바지 때고, 이것도 장소가 한국 땅이 아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생소한 개념인 것 같은데, 기왕 나온 김에 아마 분명히 가까운 시일 내에 분명히 또 내년 초반쯤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한인국방경위대 창설은 42년에 미국 LA 이제 나온 김에 확실하게 정리해두면 되겠고요. 선지 4번, 남북협상 공동성명서. 자, 이거는 바로 5.1 50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해서 김규식 두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38선 넘어가서 북한 김일성하고 협상한 그 얘기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여운형 이분은 벌써 그 전해 47년에 암살당하고 안 계십니다. 하여튼 이 남북 협상 공동 성명서 발표는 바로 김규식 48년 4월, 즉 50 총선거를 앞둔 시기였습니다. 자, 그다음 45번 가겠습니다. 45번,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인데, 자, 현기영의 소설 순위삼촌. 이거 국어하시는 분들은 좀 종종 봤을 겁니다. 바로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소재로 한 작품이죠. 하여튼 뭐 꼭 그 작품 모른다 하더라도요, 제주에서는 나왔고, 또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했다. 아까 전에 그 남북 협상 공동 성명서에서 이렇게 50 총선거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50 총선거,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이렇게 제주도에서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토벌대의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바로 제주 4.3 사건이 되겠는데, 이제 이것이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지 5번이 답이거든요.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게 딱 서기 2000년 김대중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앞에 시험 74회 때 44번에 선지 5번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거 항상 우리가 4.3 사건 관련돼서 이제 뒤에 정부의 조치 중에서 잘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이 특별법이 제정된 거는 2000년 김대중 정부 때고, 이제 그거 말고요,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식 사과한 때는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무현 정부 초기 2003년도에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하고 공식 사과한 이 얘기는 또 72회 43번 선지 5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4.3 사건이나 하더라도 특별법이 제정된 때는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또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식 사과한 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이거 잘 구별해두면은 결코 난이도가 높은 시험에서도 결코 어려울 것이 없겠습니다. 자, 선지 1번, 향토 예비군 창설의 계기가 되었다. 자, 향토 예비군이요, 1968년 4월 1일 박정희 정부 때 처음 창설됐는데, 이게 계기라고 한다면 바로 그 해 1월 21일쯤에 해서 북한에서 청와대를 침투시키기 위해서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여튼 그 1.1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계기로 해서 68년 4월 1일에 향토 예비군이 창설됐고요. 선지 2번, 조봉암이 간접 혐의를 받아 사형되었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가 이제 거의 독재 정권 모습을 띠고 있던 거의 막바지 시기입니다. 조봉암 당수가 조봉암 진보당 당수가 사형된 때는 1959년이었고요. 선지 3번, 유엔군이 한반도 파병 용법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6.25 전쟁 말하는 것이고, 선지 4번,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 자, 이거는요,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다음에 이제 새롭게 개헌해서 새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렇게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46번 갑니다. 46번은 지역을 주제로 한 통사적인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만 유의하면 되겠는데, 내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좀 생소합니다만, 지도를 보면은 바로 여기 내포 지역이라고 하는 게 충남 예산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충남 예산. 자, 충남 예산에 나름대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들이 좀 있네요. 자, 먼저 가부터 보겠습니다. 남현군 묘. 남현군 하면 흥선대원군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선지 1번. 바로 이 가가, 즉 남현군 묘가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요거 맞죠? 이 연도는 1868년이었고요. 그 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나 바로 윤복일 생가가 나왔습니다. 즉 역시 아까 이봉창 의사 나왔지만 이봉창 의사와 함께 한일 애국단의 단원이었던 윤봉길 의사의 생가가 바로 예산에 있는데요. 자, 나를 보겠습니다. 역시 맞네요. 한일 애국단의 활동을 조사한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아까 전에 봤던 이봉창 의사는 32년 1월 달에 있었고,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크공원 의원은 32년 4월에 있었습니다. 또 이제 달을 보겠습니다. 자, 수덕사 대웅전,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선지 3번 같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거 맞고요. 고려시대 건축물의 공포 양식을 알아본다. 자, 이 공포 양식이라고 하는 게 수덕사 대웅전 같으면 이거 이제 흔히 말하는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심포 양식, 이것도 맞고, 이제 라를 보겠습니다. 임존성. 야, 이거는 백제가 망한 다음에 백제 부운동할 때 나온 성이었습니다. 바로 선지 4번 역시 백제 부흥운동 맞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에 대해 파악한다고 역시 이 임존성에서 활동한 사람은 흑지상제였고요. 선지 5번이 답이겠네요. 자, 이 선지 5번 마가 추사고택인데, 자, 추사하면은 김정희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을 보겠습니다. 이황과 사단 칠정 논쟁을 한 인물을 검색한다. 자, 이 이황하고 김정희하고는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죠. 이황은 16세기 인물이고 김정희는 19세기 쪽의 인물이신데, 자, 그리고 일단 이황하고 사단 칠정 논쟁을 한 인물은 기대승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황과 기대승 한능검 시험에도 가끔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답은 5번 확실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다음 47번은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역사를 이렇게 가나다 순서 맞추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 자, 일단 부통령 나오는 헌법은요, 제1공화국 헌법, 즉 이승만 정부 때 헌법밖에 없습니다. 좀 보면은 일회를 규정한 중임 횟수를 개헌 당시 대통령, 즉 이승만 대통령 말하는 것이고, 중임 횟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출마할 수 있고 평생 동안 계속 무한히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개헌이 1954년에 있었던 이른바 4.4.5.2 개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개헌 정족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억지로 이렇게 반올림 미론 도입해가지고 억지로 마치 개헌 정족수가 통과된 것처럼 해서 바로 통과시킨 개헌안이 4.4.5.2 개헌안이고요. 하여튼 이 부통령 얘기 나오면 이건 이승만 정부 때라고 하면 딱 틀림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장이 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추천하도록 개정한다. 즉 거의 이제 대통령도 직접 뽑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의장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3분의 1씩이나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한테 막강한 절대적인 권한을 주었던 유신헌법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신헌법은 1972년 12월부터 공포가 됐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보다 나가 다음이고요. 그 다음 다를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은 당연한 얘기고, 이제 핵심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바로 현행헌법 아니겠습니까? 현행헌법은 또 1987년 말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가나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48번 갑니다. 48번 밑줄근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서울에 최초로 설정된 개발 제한구역, 이걸 다른 말로 그린벨트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키워드는 경부고속국도 준공입니다. 그럼 금방 박정희 정부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준공이 된 때는 1970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970년쯤에 경부고속도로가 준공이 되었고, 이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 제한구역을 표시해서 한동안 이제 서울에서 나름대로 집을 자유롭게 못 짓게 하고 녹지를 보존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또 반면에 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쟁도 많고, 그래서 항상 이 개발 제한구역을 푸니 아니면 또 부동산 투기 문제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 늘 항상 논란이 많은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하여튼 박정희 정부 시기에 대한 거 찾아주면요, 금방 선지 1번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식. 자, 이게요,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한 때가 74년 8월 15일입니다. 근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8.15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제1교포 문세광한테 저격당하는 그런 일이 또 같은 날 벌어졌습니다. 또 선지 2번 반민족행위 처벌법 통과자.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은요, 농지개혁법과 함께 항상 재헌국회 활동으로 늘 잘 나오죠.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통과된 때는 바로 재헌국회에서 1948년이었고요. 또 선지 3번 한중 자유무역협정, 즉 한중 FTA에 이렇게 서명한 때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라서 기왕 나온 김에 한중 FTA는 2015년에 서명이 되었습니다. 또 선지 4번 금융실명제 얘기 나오니까, 자,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첫 해였던 1993년부터 실시가 되었고요. 또 선지 5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 통참. 요건 이제 김대중 정부 초반이었던 1998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번 갑니다. 49번은 통일 노력에 대한 건데요.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자, 일단 하계올림픽 하면은 노태우 정부 때 이른바 1988년 이른바
88 올림픽 말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 이제 이후 시기가 되겠고 일단 노태우 정부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헝가리가 나왔네요. 이 헝가리는 우리 정부의 북방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사를 함께 표명하였습니다. 했는데 기왕 헝가리가 나온 김에요. 이 헝가리에 관해서 70회 47번 선지 3번에 헝가리와 사이에 상주 대표부 설치 협정을 체결했다.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헝가리가 이렇게 상주 대표부 설치 협정을 체결한 때가 89년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88 올림픽 다음 해네요. 자, 그리고 이제 기왕 여기 나온 김에 정부가 발표한 77 선언의 성과다. 이 역시 77 선언도 이게 70회 43번 선지 3번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77 선언도 역시 88 올림픽이 있던 그 해에 바로 7월 7일에 발표된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순히 노태우 정부 때가 물론 답은 찾기 쉽습니다만 기왕 나온 김에 이렇게 헝가리하고 상주 대표부 설치 협정도 89년에 체결되었고 또 88 올림픽 바로 직전에 77 선언도 있었다. 그렇게 정리하고 답은 금방 뭐 2번 금방 답 찾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노태우 정부 때 1991년에 한 세 가지가 나오죠. 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있고 그다음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나왔습니다. 선지 1번 남북조절위원회는요, 박정희 정부 때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그 직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찾기라든지 그런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남북조절위원회고요. 선지 3번 금강산 해로관광, 즉 배를 이용해서 바다로 금강산에 가는 관광이 처음 시작이 된 때는 김대중 정부 때 98년 11월 달 되겠고요. 이제 그럼 해로 말고 육로 관광, 즉 육지길로 가는 거는요.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9월 달에 처음 육로 관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 4번 개성의 남북 경제 협력 협의 사무소가 설치되었다는 건데, 자, 일단 개성공단 설치하기로 합의된 거는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 때 처음 이렇게 개성공단을 설치하기로 합의가 됐고, 이제 실제 설치가 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다 설치가 된 것이고, 하여튼 그 중에서도 이렇게 남북 경제 협력 협의 사무소가 설치된 거는 바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이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 이거 늘 다 잘 나오는 거죠. 바로 전두환 정부 때 85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0번을 가겠습니다. 50번은 우리나라의 연호 그래가지고 이제 통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만 유의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많이 시험 문제에서 봐왔던 각종 왕들의 연호들이 망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를 보겠습니다. 영락은 바로 고구려 광개토왕이 쓴 것이니까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광개토왕. 자, 선지 1번.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 이거 맞죠? 이때가 딱 서기 400년쯤이 되겠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연호. 권온. 바로 권온이라는 연호를 쓴 신라의 왕은 버풍왕이죠. 자, 그럼 버풍왕 선지 2번 보면요. 바로 금강가야를 복속했다. 이거 맞죠? 자, 그 버풍왕 때 금강가야를 복속을 했고, 뒤를 이어서 대가야는 진흥왕이 또 멸망을 시켰고요. 그 다음 이제 바로 또 진흥왕 얘기가 나오네요. 진흥왕은 개국, 태창, 홍제 등의 연호 사용했다고 하는데, 자, 보통은 진흥왕이 쓴 연호는 잘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왕 이렇게 자료로 나왔으면 조만간 또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진흥왕이 쓴 연호는 개국, 태창, 홍제 같이 한번 또 체크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발해 고왕, 즉 대조영 말하는 것이고, 대조영은 연호를 천통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 발해 왕은 이게 답니다. 다 이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왕, 무왕 사이니까 바로 둘째 임금 무왕 때가 되겠네요. 바로 무왕은 이난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선지 다를 보겠습니다. 바로 무왕 때 이렇게 장문유를 보내가지고 당에 산동반도 공격했죠. 선지 3번도 맞고요. 그 다음 기억 나온 김에 이제 문왕은 대응이라는 연호를 썼고요. 그리고 선왕, 즉 해동 성국이란 칭호를 들었던 바로 선왕 때는 또 건흥이라는 연호를 썼고요. 그 다음 발해 끝났고, 또 고려 태조 왕건은 천수를 사용했고요. 또 바로 광덕준풍은 라는 광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지 4번 광종이 또 노비 안건번 봤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고종 때의 개국기는, 즉 개국 500몇 년 그렇게 썼고요. 이 개국기년을 공문서에 사용하다가 건양, 자, 건양하면은 을미계약 때 쓴 을미개혁으로 쓴 연호가 건양이고, 그다음 광무는 바로 대한제국 수립하면서 광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순종, 마가 이제 순종이 되겠습니다. 순종은 융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자, 흔히 순종 황제가 맨날 그냥 돌아가신 이후에 순종의 장례일을 기해서 60만세 운동 나왔다가 이제 처음으로 아직 죽지 않았을 죽기 전에 이제
일이 이렇게 딱 문제로 나왔네요. 하여튼 그 순종에 쓴 연호가 융이거든요. 아마 융이가 청나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권륭제 할 때 융자에다가 강희제 할 때 희에서 따온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순종폰이는 그 강희제하고 또 권룡자하고 뭐 완전 딴판이 있죠. 자, 하여튼 이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바로 순종 황제가 이렇게 전제 군주제를 명문화한 대한국 국제 반포. 이건 아니죠. 자, 바로 대한국 국제는 1899년 고종이 반포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해설을 모두 마치고, 역시 저희 채널은 내년 2월 달에도 계속 한능검 심화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